계속해서 궤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 웅덩이 감자입니다. 웅덩이 감. 감괴는 한 양이 두음의 사이에 빠질 함자, 빠져있는 까닭으로 빠질 함자, 빠지는 까닭으로 그 덕은 빠지는 것이 되고 그 형상은 구름도 되며 또 때로는 물도 된다 이 말이고, 다음에 주역의 궤도, 이 감이라 하는 것은 두음의 감은 두음의 위에 그쳐 있는 까닭, 이 간입니다. 간 잘못 썼습니다. 여기 글자가 요게 간, 그칠 간자. 간은 한 양이 두음의 위에 그쳐 있는 까닭으로 그 덕은 그치는 것이 되고 그 형상은 산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간이라 하는 것은 궤덕이 그칠 그 지자도 되고 산도 되고, 그런데 이 궤덕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현재 고는 셋음이 그 덕은 순한 것이 되고 또 형상은 땅이 된다 이 말이고, 참고문은 모든 역의 활용과 주역의 활용은 법과 말이죠. 인류사회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상고 천조초매 때 태오복귀시 이래로 모든 그 주역의 형상원리를 활용하는 그 법칙을 아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생활 향상과 모든 문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괴사하전 제2장에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을 가지고 인간사 발달에 대한 것이 그 주역 괴사전 하경에 가면 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먼저 사람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말하자면은 태고 때, 그때는 수렵 같은 걸 해서 어떤 그 식생활을 유지하고 이제 이러한 것이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데, 이 주역이 그때부터 활용됐다 이제 이 말입니다. 맨 수렵 사회라는 그 이제 위치에서 주역을 보면은 말이죠. 수렵 사회. 숫자, 사냥할 숫자, 사냥할 엽자, 사회 나가는 글자죠. 땅귀신 사자입니다. 모일 회자. 자, 여기서 한문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 헌자, 드릴 헌자, 고제, 상고할 고자, 주역, 활용, 이 활자는 살활자, 유자는 이 유자는 무리 유자, 땅귀신 사자, 변할 변자, 천조초매한테 상고 아는 글자 조자, 지을 조자, 풀초 어두울 맺자. 그 다음에 태오복시 희자, 요 희자는 그 희생당할 희 이렇게 읽습니다. 역자는 주역 역자로 보면 되고요. 형자는 얼굴 형자로 그러지요. 코끼리 상자, 이칠이자, 역시 살활자고, 향할 향자, 문명 발전 별전자, 기자, 기할 기자를 하기도 하고, 이기할 기, 더블여자, 개사, 멜개자, 말씀사자, 이건 아는 말이고, 그래서 수렵사회, 사냥할 수, 사냥할 엽, 땅귀신사, 몰래. 그래서 수렵사회 때에 이 주역을 활용했다면, 태오복귀시는 중화있게, 우리 주역에 중화있게 그 모양을 가지고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과 또 물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을 활용해서 고기를 잡았다든지 뭐 산짐승을 잡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생활에 이것을 이용하고, 그래서 짐승으로 의한 또 모든 피해도 그물로가 막았다 뭐 이런 말도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내호께 하는 말이 나오죠. 내호께. 여러분
별도로 고기를 이따 마지막 시간에 가서 추역을 보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호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호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호계는 내호계 있고 외호계가 있는데 그 내호계의 내호계를 하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여기 이제 중이화계인데 요걸 띠뿌리고 요걸 띠뿌리면 2, 3, 4, 요 세 회를 가지고 요걸 내호계라고 그래요. 요걸 내호계.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내호계 때문에 소나 절약하는 괴가 되는데, 소나 절약하는 괴는 노건에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이제 이어중은 그물로 치고, 노건을, 소나 질러서 노건을 꺼가지고, 이어중이라는 괴 이제 그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 초보자님들은 지금 저게 무슨 소리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안 가는데, 맨 끝 강의에 가서 주역을 보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가지 방법. 이걸 별도로 그것을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짐승도 잡고 한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래서 노건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런 말이 되고, 그럼 요거는, 지금 당시에 우리가 인간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 또 문명이 아직까지 창조 안 되는 그때의 일을 이 주역에다가 의미를 붙여가지고 지금 해설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신롱시는 풍래익계의 형상을 응용하여 동사를 짓는 방법을 취하였다. 진나래는 밑에서 움직이고 소나절은 위에서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또 소나절은 음목, 진하래는 약목으로 생기에 보삽을 붙이는 형상이다. 자, 이 말을 지금 처음 주역을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이해하기가 좀 급박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괴상 예를 들어서 건 끝하면 하늘의 형상, 태위 끝하면 못의 형상, 이 형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나 여기서 지금 풍래익이라고 하는 괴가 어떻게 되냐면 내괴는 진화련이 되어 있고 외괴는 소나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절은 괴가 바람이 되기 때문에 바람은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괴사전에 가면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나절은 들어가는 의미하고 또 진하래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면은 그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형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뜻을 취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롱식께서는 그 형상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형상이 바로 하나는 바람의 형상, 소나절은 바람의 형상이고 또 진하래는 궤덕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주역의 이제 진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쟁기를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제 사용을 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소나절은 음목이니까 들어가는 의미가 있고 또 진하래는 양목이니까 또 이제 그것이 이 어떤 포삽을 만드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형상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궤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리자면은 이 진하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두 음효 밑에 한 양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움직이는 게 되고 소나절은 두 양저 위에 양 밑에 음이 있다면 소는 괴사전에 가면 소는 입야라 했거든요. 소는 들어가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진하련 양목에다가 소나절
음목에 포삽을 붙여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을 가지고 그걸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 착안해가지고 말하자면 농사 짓는데 생기를 만들게 했다 이 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역사회. 교역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주고받는 거겠죠.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끼리 교환해서 서로 필요한 어떤 필수품을 가져온다든지 아마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말 됩니다. 그러면은 신롱시기에서 또 어떻게 했느냐. 활해서합계의 형상을 보고 이것을 시장을 내렸다. 활해서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외께는 이허중 해가 말이에요. 햇빛. 내께는 진하련 역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낮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걸 따가지고 말하자면 이허중에 밝은 거 한낮에 정오, 그 다음에 진하련은 많이 움직이는 거, 사람의 정오에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걸 가상을 해가지고 뭘 열었나? 시장을 열었다면 시장. 그 말이죠. 형상을 보고 시장을 열었다. 그래서 이허중은 정오가 되고, 정오의 형상이고, 진하련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따서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장 형성을 하는 데에 이 활해서합이라고 하는 개를 응용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상사회, 황제, 요임금, 순임금, 건깨와 고은깨를 보고 옷을 지었어요. 옷을 지어 입는데 그 방법을 아셨다. 건깨에서 검은색을 웃도리를 취하고 고은깨에서 누른 색을 아리또리를 취해가지고 각각 그 형상에서 옷을 지어 입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운 말이냐면은 건깨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옷을 지을 수 있었을까? 고은깨를 가지고 어떻게 또 아리또리 옷을 했을까?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색은 사실은 저 말은 주역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반신반의할 거예요. 왜 반신반의냐면 하늘색이 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천 따지 거물현 이렇게 읽는 분도 있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이렇게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내려갈 때에 하늘색은 검느냐 감느냐 가물현자냐 거물현자냐 이 말에서 이제 그 판단이 되는 건데 하늘색은 거물현자 현이 아니고 가물현자 현입니다. 가물현자. 이 말의 뜻이 어디에 가면 있느냐 하면은 역시 주역책 고은깨 문헌전 맨 끝대목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음이 어양하면 필전하나니 위기 혐어 무양야라 고로칭 용언하고 유미 이기 유야라 고로칭 혈언하니 부혈왕자는 천지지 잡년이 하늘과 땅이 섞인 것이니 천현이 지황하니라. 하늘은 가물가물한 현, 땅은 누를 황. 그 땅색은 누른 게 맞고 하늘색은 가물가물하다면 그럼 가물가물한 색을 가지고 검은색으로 응용을 했다면 검은색으로 응용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황제께서는 황제 요순 이 셋 성인들께서는 그 가물가물한 색을 결정을 지었고 어떤 색으로 검은색으로 결정을 지었다면 그래야 대가 되니까 어떻게 땅색이 누른 데다가 하늘색이 가물가물하면 색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물가물해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완전히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누른 거하고 검은 거 정대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의 건깨하고 고은깨의 형상을 보고 건깨 가지고 웃옷을 만들고 고은깨의 형상을 아랫도리를 만들었는데 아랫도리는 황색은 됐고 웃도리는 가물가물한 색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하는 색으로 감한 색으로 검은색으로 완전히 형상을 짓기 위해서 그래 바꿨어요. 그래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제왕하고 또 요임금, 순임금은 금괴와 곤괴의 그 모양을 보고 옷을 지어 입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구안을 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참고 문헌은 곤괴, 문헌전 상육 천현이 지왕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제 승선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승선사회,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서로가 이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멀리 간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멀리 가는 뭐 물론 뭐 어떤 거 이 보행도 쉬어가면 갈 수 있겠지만 좀 더 편리함을 택하기 위해서 뭐 수레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깊은 강이 있다면 강을 건너야 되니까 뭐 배를 만든다니 이제 이런 고안을 또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어떤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먼 거리도 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짐이 많으면은 어떤 그 짐을 운반하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이제 뭐 수레를 만들어 본다, 배를 만들어 본다 이제 이러한 구상이 참 미개 시대니까 주역에 어떤 이제 근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근원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된 것이죠. 농사를 짓고 시장을 세워 서로상 서로호 서로 교역을 한단 말이 사귀고 바꾸는 거 서로 바꾸는 거. 그래서 전개 편을전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관계 인해가지고 먼 데나 가까운 곳에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강도 건너야 되고 멀리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까지 교통이 필요하므로 풍수환이라 하는 괴의 그 모양을 보고 형상을 보고 뭘 응용을 했냐 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응용했다. 그러면 풍수환이라 하는 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외께는 중선풍이고 내께는 물이고 감중년이고 그럼 감중년은 이제 강물이라고 가상하고 중선풍은 오행으로는 나무고 은목나무고 또 그거로 이제 성질로는 입이고 바람이고 그래 나무로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강에 띄워놓고는 바람이 불에 가지가 그러니까 배에다 돛담배를 만들고 바람이 불면 배가 움직이는 이런 형상을 거기서 착안을 했다는 거. 풍수환계를 보고 착안을 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고. 다음에 승마사회. 승마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을 취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거 하면 말이지 서로 이제 어떤 뭐 연락을 취해야 돼 빨리 연락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말을 타고 달린다든지 뭐 수레를 해서 또 그 뭐랍니까 그 가마를 끄는 걸 만든다든지 이러한 구상을 이제 이걸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 택내 숙계 이걸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택내 숙계를 하는 이제 어떠한 행사이냐? 택내 하면은 외께는 그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되고 오행은 금에 해당되고 또 내께의 진리내는 오행으로는 나무에 해당되고 또 성질로는 덕으로는 움직이는 게 되고 또 외께의 태위택계는 성질로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데 수레 타면 즐겁겠죠. 이제 그런 행사를 취해가지고 수레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내 숙계를 취해가지고 이제 소를 길들여서 말을 타고 다녔다. 그러면 이제 진하련 아래서 우마가 돼요. 진하련은 우마가 되는데 요거 좀 이제 생소한 말이 있죠. 요거는 이제 착종계를 시키면은 배합계를 시키면은 소말이 나와요. 요걸 괴를 배합시키면 소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움직이는 형상이 되고 태상계를 위해서 이제 수레 타고 이제 기뻐하기나 이제 물건을 흔들리는 모양 이런 것이 있더라. 이제 이런 형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그 주역의 형상과 또 이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말하자면 뭐 수레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을 했다 이런 말.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주역의 그 형상과 또 주역의 오행과 또 주역의 그 궤덕과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의를 찾아서 우리 이제 인간사에 모든 어떤 그 법칙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것이 실상은 요즘 이렇게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참 더없이 우리가 편리한 세상 사는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런 형상을 가지고 저런 구체화했다는 것은 지금 사람이 아주 참 영리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개척해 나간다고 보면은 그때 지금부터 5천년, 약 6천년 그때의 우리 사람이라 하는 이 두뇌는 지금 머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역력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가상적인 물질로 가지고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글 몇 자 놔놓고 그걸 보고 자 저거는 바람의 형상인데 저 바람의 형상을 이용해 배를 만들자 이런 데까지 착안한다는 것은 여간 그 고도의 그 지능이 높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방범 사회를 구성했네. 방범. 낮을 밤, 이 도둑질할 범죄죠. 도둑 먹는 사회의 모든 그 이 범법자를 막았다. 어떻게 막았느냐. 사회가 발전해서 모든 것이 변도하고 화도하니 말이지. 모든 것에 따른 물질에 대한 빈부 격차가 있어. 그렇죠. 잘 살고 못 살고 부자하고 가난하고 이제 이런 격차가 있으므로 모든 범죄가 발발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미리 예방한 차원에서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이 내지 얘기에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 활용했다. 그럼 내지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가? 내지 얘기를 하는 게는 내호계를 하는 그 내용을 띄면 간상년이 나오는데 간상년은 이제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게 문은 집에 있으니까 이제 문단속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간상년을 이제 내호계 띄면은 뭘 가지고 이 내지 얘기를 가지고 내호계로 띄면은 간상년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문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또 진화련은 또 양목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내호계를 가지고 문이 나오는 걸 생각하고 외계를 가지고 또 뭐냐면 진화련 이제 그 내지 얘기하면 이제 외계가 이제 그 진화련이니까 진화련은 그 양목 나무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안에 구멍을 파뿌르고 그럼 들어갔다 나올 때 문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두드리는 목탁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 툭툭 치고 다니면은 말하자면 그 우리 그 흔히들 뭐 그럽니까 그 방범 활동한다 그래야지 방범 이제 그 방범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 이런 걸 되는 거죠. 그래서 내호계 간상년은 문의 형상이 되므로 진화련은 양목으로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서 이제 문과 목탁을 만들어 가지고 도적을 미리 예방했다. 그 사람 손으로는 도둑은 도망가지 뭐. 그런 행상을 취했다. 이제 이런 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번 해도 그 말이 그거 맴돌지만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는 딱 해석이 아니고 그 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형상을 응용해 오는 거. 그래서 요 말이 주역 서문장 끝부분에 가면 얘는 역력히 이렇다는 얘기를 해놨어요. 이형이현자는 가연전이와 미형미현자는 불가연적 과여자창 학자소당지혜라 하는 말이 있거든. 뭐냐? 이미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냄새 있고 빛깔이 있고 색이 있는 다 만들 수 있다. 다 만들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형자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소리 있고 냄새 있고 빛깔이 있고 있는 다 그거는 뭐 다 구체화해서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없는 거 색깔도 없고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막 상태 이걸 학자는 연구해봐라 이런 거. 그래서 이 주역의 그 심오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거죠. 자, 역시 또 이게 계속 이어서 도정사회 요거는 방아지을 도자입니다. 정밀할 정자 역시 당기신 사자고 방아를 끼워놓고 이제 사는 그런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공동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곡식을 뭐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먹는 이런 도구를 만들었다면 뭘 보고 만들었느냐? 내산 속각계 참 재미있는 행사이죠. 내산 속각계는 어떤 형사이냐? 내산 속각 그러니까 외계는 진이 내가 되고 내계는 중간산이 되고 그러면
중강상계는 그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진이 4개는 움직이는 것이고, 딱 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런 방아의 형상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산 속의 형상을 가지고 뭘 취했느냐? 방아 형상을 취했던 절구. 그래서 절구와 절구공이를 만들어 가지고 공물을 도정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이 간상년이라 하는 것은 산으로서 그치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절구, 이 공이가 된다, 딱 그치단 말이야. 그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화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야. 움직임으로 땅에 절구를 묻어놓고, 절구공이가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공물의 껍질을 뺏겠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래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사회. 이제 사회가 점점 팽창해가고 하니까 서로 이제 그 세력 다툼이 생긴다고. 세력 다툼이. 그러니 말로가는 도저히 제압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강제성을 좀 띄어야 되니까. 그래, 고한 무기를 만들자. 뭐 활을 만든다든지 칼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 총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뭘 가지고 만드느냐. 그걸 화택규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어요. 화택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외계는 오행으로 불이 되고, 내계는 태위택이 오행 금이 되고, 그래서 불에다 새를 놓고가지고 모기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상하여 무기를 제작해서 권력을 다투었다. 그래서 이어중 외계는 외강 내유함으로 갑옷과 투구의 형상을 만들고, 태상제는 서방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해서, 이어중은 활을, 태상제는 화살을. 그리고 모두가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앞서 말했듯이 이 화택규력하는 개 자체가 지금 이거는 뭘 가지고 말하는 오행, 주역의 오행, 어떤 오행이냐 주역에는 앞서 그 소성 8개에는 일건천 이태서 삼리오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말했지만은 오행은 건금갑자 자인진 외이모 오신술 태금정사 사묘주 외정의 해움이 하는데 이런 오행을 주역을 외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 건금갑자 건의 금이다 오행 금이 되고 이렇게 그 오행을 또 그래서 건은 금이요 말하자면 태도 금이요 그럼 중의화는 불이요 그 다음에 진인에는 목이요 태상제는 태상적 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간상제는 흙이요. 뭐 이제 이렇게 오행이 되니까. 그 오행을 가지고 지금, 형상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구체화해서 화살 만들고, 활 만들고, 칼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옥사회를 가보겠습니다. 가옥사회. 혈거야처 시대에 내천대장계를 보고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원시적인 그 시절에 조금 벗어났을 때에, 원시전 곳이 조금 벗어났을 때는, 뭐, 운막에서도 살고, 뭐, 참, 이런 어떤 그 큰, 뭐, 구름텅이 있으면 거기서 들어가서도 살고, 이제 거기 조금 발달되었던 것이 뭘 보고 했나, 내천 대장계. 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는 신하련이고, 내계는 중천근이고, 그러면 외계는 어떤 형상이냐면은, 4개를 가지고는 이제 석가래를 만들고, 외개를 가지고는 이제 뭐 기둥을 만드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혈거야처, 구몽혈자, 옥자는 지복자고, 좀 여기서, 사회, 점자, 점점점자, 뭐 다른 글자는 뭐 어려운 거 없고, 지복자, 그리고 가옥 사회에서는 혈거야처 시대에서 내천 대장괴의 그 형상을 보고 집을 지었다면 가옥 사회를 발전시켰는데 내천 대장괴 두 효는 석가래가 되고 또 이제 그 석가래와 지붕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옥 사회의 구성의 기초를 이 주역에 내천 대장괴를 보고 응용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교재를 바꿔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의 이 주역의 그, 괴의 형상을 가지고, 또 때로는 괴의 속성, 말하자면 오행, 이런 걸 가지고 인간사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내천 대장계, 내천 대장계를 이제 가지고, 어떤 그 이제 원시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문명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기초에 내천 대장계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가옥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매장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묻을 매 장사 지낼 장자 사회는 하는 거고, 이 사체를 악내를 방치하던 그런 것을 이 태풍 대과의 형상을 보고서 매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태풍 대과계를 가지고 그 매장 사회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찾았다. 그거는 왜 그랬는가? 태풍 대과를 하는 것은 외께는 태위택이 되고 내께는 중선통이 되고 이랬는데 그 가운데에 아리우로가 음효가 되어 있고 그러면 내효, 요 내효 가운데 내효는 양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어떤 그 무덤을 형상하고 위에 그 음효 밑에 음효는 혼백이 드나드는 이제 그러한 것을 구상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사체를 아무데나 방치하던 내버려 두던 건 말이지. 태풍 대과의 그 형상을 보고서 매장하였다. 그래서 상육효 혼백이 드나들고 또 소나절 여기에서 이제 네 개 나무니까 나무를 짜고 초열로서 역시 이제 그 혼백이 드나드는 이제 이런 구상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실상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할 것과 신기할 거냐 아무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더듬어 볼 것 같은 말이죠. 이 태풍 대과계라는 것은 대과는 동이온이 이유영하여 형만이라 하는 이런 그 괴사의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태풍 대과괴 그 자체의 형상을 가지고 네 궤의 형상은 나무로서 어떤 관을 형성하는 그런 집을 만들고 외계는 태풍 외계는 태위택이 하는 그 궤를 가지고는 음과 양이 그러면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백을 형성하는 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혼백을 형성할 수 있느냐? 내혹계 외혹계를 띄면 중천근이 돼요. 궤가 중천근이 되는데 중천근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신의 의미를 보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외계 태위택을 가지고는 혼백을 의미하고 이제 이런 것이 왜 생각해보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충분히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사회로 왔어요. 문서사회라는데 이제 문서사회는 택천쾌라는 쾌를 가지고 문서사회 형성화했다면 택천쾌. 그럼 택천쾌는 외계는 형상은 못, 내계는 형상이 하늘, 오행으로는 내계도 금, 외계도 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로 문서화했느냐, 문서했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문자가 없던 그 시대에 노건을 맺었지요. 서로 이사를 소통하고 또 이제 사회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택천쾌의 그 형상을 취하여 문자를 만들어 활용했다. 상효는 미견, 다섯 양효는 기견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섯 양효가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호까지가 양효인데 그런데 그 형상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 택천쾌기에 그럼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호를 가지고 어떻게 문자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그거는
아마도 문자를 만들게 된 그 형성체가 말이죠. 하늘은 천문이라고 그래요. 천문. 하늘. 그래서 천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글자를 형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택천쾌를, 괴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쾌는 양우왕정이니 부호요이라 유연이라 부고자업이요 불유주금임의 이유용하니라 하니 이런 말이 택천쾌계의 그 괴사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문자가 나올 일이 없고 그러니까 4개가 건삼년 외계의 구사구호가 전부 양괴 그러면 5효가 전부 양효니까 천문이거든요. 그래서 천문 그래서 이 하늘은 천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자를 형성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목근을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냐면은 그거는 자리 바꾸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천팔계에서는 자리 바꾸면 안 되고 후천팔계라는 데 가면은 금화교역이라는 자리 바꿈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거기서 매듭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아무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택천쾌계로 문서사회의 기초를 발명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력시대 하나라 때의 그 연산력과 은나라 때의 귀장력 또 이제 주대에 와서 완성된 주역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고시대에 그 하나라 때의 연산력이라는 것고 은나라 때의 귀장력이 있었다는 그 문헌은 있어도 실상적으로 역 자체가 전해오는 그 문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다만 추역은 문헌에 영역이 있으니까 그 문헌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완성했다라는 거 그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추역을 믿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문장을 바꿔서 교재를 바꿔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꿔서 그러니 이제 연산력, 귀장력 이제 이러한 명칭은 있어도 실상 역으로 완성되어 있는 문헌을 못 봤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주역은 주대에 와서 문왕님의 그 후천팔계를 태호복희시 선천팔계와 이렇게 교합을 하니 대성계가 되어서 64개를 이제 완성했고 그래서 이제 64개를 완성한 데서 효사가 또 이제 문왕님의 아들님 되시는 주공님께서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이 주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 이치를 더듬으면 글로서 되어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전부 형상으로 자연 형상으로 짜놨단 말이에요. 그래 자연 형상으로 짜놓은 것이 참 전대 가면은 하경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풍택 중부배라는 게 있어요. 중부는 돈 오면 길하리라. 중부는 그래서 이 중부라는 게 가운데 중자에 미들을 붙여서 쓰는데 중심을 믿으면 이 말이 되는데 글자로 보면 돈 오면 길하리라 돼지 돈자 물고기 여자가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 해놨기 때문에 이 형상을 통제를 못하면은 주역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력은 연산력은 하대 때 또 이제 귀장력은 은대 때에 앞서 말했듯이 연산력은 간계로 숙계를 했는데 이 우주가 전부 산으로 둘러싸 있다고 간계를 이제 숙계 맨 먼저 궤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 또 이제 귀장력은 만 생물을 나서 땅에서 인생을 마치면 다시 땅을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돌아갈 귀자면 땅에 돌아간 데서 귀장력이 됐다. 이 정도 말은 문헌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역은 건괴로 숙계를 했다. 건괴. 건곤둔문하죠. 건괴로 숙계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면 건괴로 숙계를 했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은 건괴를 가장 먼저 이제, 곤괴와 건괴로 가지고 이제 주역의 기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어떤 생명체는 그 근원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외계도 모든 이제 하늘의 형상을 삼고, 괴명을 이제 하늘 건자로 해서,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말을 건자한 그 글자를 하늘 건자를 놓고, 이래서 이제, 하늘을 근본을 하는, 이것을 이제, 이걸 하늘로 근본을 하는 역을 만들었다. 그 하늘로 근본은 모든 생명체도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시대에, 뭐, 남존 여빈이, 여존 남빈이, 뭐 이런 어떤 것 참, 억압적인 그런 용어를 안 쓰지 않은 선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씨앗은 양에 있는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양기가 없으면 땅에 음기가 소용이 없거든. 그럼 음기것이 어떻게든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또 이렇게 감아보면 햇빛이 안 들면 썩잖아요. 그 물체가. 햇빛이 들면 그것이 건전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양이 맞는 거라. 그렇다고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호주제 개편인이, 이런 점은 사실 우리에 보면 상당히 의미가 세세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갖다 우리가 혈통이라고 하죠, 혈통. 혈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보존이거든, 종자의 보존. 종자의 보존이 영원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종자의 보존이 영원하다는 뭘 증명하느냐? 태극이라는 것이 바로 종자의 보존이요, 종자를 이어가는 하나의 증명이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이 태극 아닙니까? 그럼 태극은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도 태극 있고 남자에게 태극이 있어요. 있는데 여자의 태극으로서는 어떤 용모가 안 되는 거라. 남자의 태극이 건네감, 맞아. 남자 양기가 건네감을 해서 음기를 형성해주는데 하나의, 쉽게 말하자면, 속단지 사다 주고, 살 사다 주고, 당신은 밥만 지으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이 좀 속된 표현인가 모르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주역을 봤을 때에, 하늘을 근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앞에서 연산력이 있었다. 귀장력이 있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의미가 좀 퇴색된 게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역에 와서, 주역은 이렇게 완성됐다. 주역은 4대 성인, 첫째 태호복희님, 두 번째 문왕님, 세 번째 주공님, 네 번째 공자님, 이 4대 성인에 의해 가지고 이 여기를 주역이라는 것이 완성됐다. 근데 앞에서 이제 세호복희 소승팔기에다 문왕소승팔기 합쳐서 대성을 짓고 그래서 384의 효사를 만들고 여기까지는 3대 성인이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빼어야 법에다 하는 말이죠. 완성만 해놓으면 뭐예요? 그 내용을 해설을 못해놓으면 후세에 나을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이 주역을 아무리 좀 뭐라 할까요? 학자가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가진 분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설을 해놨을까? 이런 점이 사실 생각나거든요. 그 예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교에 구호에 가면, 뭐겠냐면, 구호할 비룡제천 이견되어 있는 하위야오. 이렇게 공자님이 자문을 해 놓으시고, 자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여 수류습하며 화치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호라. 성인이 자기 마무리도 하나니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번호 지자는 친나하나니는 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 말이 없으면 그 근교의 구호 효사를 해석을 못해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이것이 선천꾀하고 후천꾀하고 자리 바꾼 데서 일어나는 맛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제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거기까지 물리가 나가지만은 절대 그거 몰라. 제가 아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알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 공자님이 문헌전이라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부원 설명이거든요. 이 부원 설명이 없었으면 힘들 뻔했어. 그러니 4대 성인의 주역이 왕사회를 해도 비중적으로 공자님이 역할이 아니었더라면은 실상 이 주역하기 힘들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 속된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역에 공자님이 해설한 건지 말하자면 그 회사전이 바로 이제 주역을 부원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요약해서 말하는 게 회사전이거든요. 공자님 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 위에 보면 방자하고 위에 보면 아주 경솔하고 또 위에 보면 과연 학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이 세계에서 한번 더듬어 보자 이 말이에요. 선현들이 감히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문헌전, 회사전 이걸 공자님이 본 설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직 전화에 못 봤어요. 세상 다 버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주역은 4대 성인 태호, 복희시, 문왕님, 주공님, 공자님이 이하여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라 무임금 때에 비로소 이 낙수라는 데서 이제 그 낙서의 이치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신기해가지고 거북 글자, 거북이가 이제 그 무임금이 치수 중에서 발견해서 이제 그것을 낙서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붙여서 또 이제 수작풀이를 했거든요. 어느 나라 말기에 기자회기 해가지고 오행의 이치가 어디서 나왔냐? 그 이제 하도 낙서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 오행의 이치가 거기서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되어서 더욱 확실하게 체계를 이 주역에서 이제 잡아오게 됐다. 근데 이제 이 태호 복희씨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말이죠. 약 5,000년 전에 황화에서 출현한 용마, 앞에 말했듯이 용마에서 발견한 그 문체, 일명하도록 한 거, 여기 이치를 깨달아 처음으로 팔귀를 창작하신 분이 바로 소선팔귀를 하신 태호복희씨님. 그래서 여기에 조정이 된다고 전하며, 그래 태호복희씨님의 소선팔귀가 없으면 주역에 그 기반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근데 태호복희씨의 그 소선팔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다시 이제 그 소선팔귀를 더 첨가해서 대성계를 이룰 수 있는 이 요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호복희씨가 그 조정이 된다고 전하며 회사하 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주역 회사하는 건 제2장에 어시의 시작 8개 비로소 이 8개를 시작해서 8개를 비로소 8개를 지어서 채워가지고 했는데 문왕 하나라 50대에 이제 낙수에서 신구 이제 거기서 낙수에서 거북이 발견됐다는 이것이 이제 또 한 문체가 이제 이렇게 보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남북가 있는데 한쪽에는 7개, 한쪽에는 역시 이제 3개, 또 8개, 7개, 2개, 또 1개, 6개, 또 이제 2개, 9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도와는 그 대칭되게 반대되게 이런 그 숫자를 발견해서 역시 그 숫자를 계산하면 그건 몇 개 되냐면 50개 숫자가 발견되어서 그걸 이제 후천수다. 그러면 하도는 선천수가 되고 낙서는 이제 후천수가 되고 그럼 낙서는 문왕의 소성팔귀에다 지은 거고 또 이제 하도는 태호 복희씨의 선천팔귀에다가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다음 문장이 또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 문장을 바꾸어 가지고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